2026년 3월 9일 오후 대구 공군기지 활주로 위에 거대한 회색 괴물이 내려앉습니다. 기체 전면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UAE Air Force. 꼬리에는 아랍에미리트 국기 보잉 C-17 글로벌마스터 3가 한국 지방공항에 착륙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방산 커뮤니티에서 이 사진 하나로 난리가 났어요. 저거 단순 수송기 아니다. 저건 긴급 구조 요청 신호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2. 이게 중동에서 실전으로 증명돼 버렸습니다. 2020년 3월 이란의 공습 상황에서 UAE에 배치된 천궁2가 작동했습니다.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요격률 86%. 이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날아온 미사일 100발 중 96발을 떨어뜨렸다 이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방어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동안 한국 방산에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없다. 이거 이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가 아닌지, 그리고 왜 일본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조용히 충격을 받고 있는지 세 가지 반전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 방산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세요? 댓글로 먼저 남겨두시고 영상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반전부터 갑니다. 천궁2가 가심 6% 요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어디서 반응이 터졌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야후재팬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 좋아요 2만 개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미국 무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결과를 냈다. 이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1위 댓글이에요. 두 번째로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 좋아요 17,000개입니다. 이 정도면 패트리어트보다 실전 효율이 높은 거 아니냐? 패트리어트가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잖아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하고 전 세계에 파는 그 방공 시스템이요. 그 패트리어트랑 비교해서 한국 게 더 낫다는 말이 일본 댓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 아래로도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한국은 실전에서 바로 증명해버렸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터넷 반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거든요. UAE가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추가 물량 확보, 규모가 약 4조 원이에요. 4조. 이게 무슨 의미냐? 테스트 끝났다. 이제 더 달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UAE 주변에는 이미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 요청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향했냐? 이게 첫 번째 반전의 핵심입니다. 이유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운용이 훨씬 편하다. 유지비가 낮다. 납기가 정확하다. 특히 납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국 무기 시스템은 납기 지연으로 악명이 높거든요. 계약하고 몇 년 뒤에 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맞춰준다. 이게 중동 바이어들한테 엄청나게 먹힌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이라면 성능 비슷한데 가격 싸고 빨리 오는 거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브랜드 보고 비싼 거 고르시겠습니까? 지금 중동은 답을 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이 천궁2에만 집중하는 사이 훨씬 더 큰 뉴스가 조용히 터졌습니다. 스텔스 캐노피, 독자 기술 확보. 이게 뭔지 아세요? 전투기 조종석 유리 있잖아요. 그 유리를 통해서 레이더 전파가 들어오거든요. 전투기가 아무리 스텔스 설계를 해도 이 캐노피로 레이더가 들어오면 다 들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투명해야 하면서도 레이더를 막아야 하니까요. 한국이 이걸 독자 개발했습니다. 기술 이름이 투명 전도막 FSS 설계 기술이에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세계 4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KF-21 때문이에요. KF-21 아시죠?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요. 그동안 이런 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KF-21은 진정한 스텔스가 아니다. 핵심 기술이 빠져있다. 이제 그 말 못합니다. 핵심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일본 반응이 여기서 또 터집니다. 야후 재팬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한국은 이제 무기조립 국가가 아니라 기술 국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댓글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소재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왜 이건 못했냐? 이게 일본 네티즌들 스스로 자조적으로 쓴 댓글이에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댓글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실전과 개발을 동시에 돌리는 구조다. 이게 정말 무섭다. 이거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보통 무기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실전에 투입하고, 그 다음 피드백 받고, 그걸로 다음 버전 만들고. 이 사이클이 짧아도 몇 년은 걸려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걸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데이터 얻고 바로 다음 버전에 반영하는 구조예요. 이 속도가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현실이에요. 일본은 방위 산업에 오랫동안 투자해 왔거든요. F2 전투기 개발하고 이지스함 운용하고 독자 기술도 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실전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헌법 제약상 무기 수출도 제한적이었고 실전 경험도 쌓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야후 재팬 댓글창에서 저런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이번 사건 하나로 흔들린 게 뭐냐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 자체입니다. 기존의 방산 시장 구조가 어땠냐면요. 미국이 최고 프리미엄, 유럽이 고급형, 러시아가 중저가, 중국이 보급형, 나머지 국가들은 이 틈새를 채우는 정도였어요. 한국도 어느 정도 수출은 했지만 실전 검증된 강자라는 포지션은 없었거든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어디 포지션으로 올라갔냐? 가성비 최강의 실전 검증까지 완료. 이게 지금 가장 무서운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싸고 좋고 빨리 오는 무기. 실제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문의가 늘었어요. 중동은 천궁2 추가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유럽에서도 K2 전차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이미 계약하거나 논의 중인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산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순환 구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수출이 늘면 숙련 노동자가 필요해지고 기술이 축적되고 그 기술로 다음 무기를 개발하고 그게 또 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요. 특히 지금 주목해야 할 게 두 가지예요. LSAM이라고 있거든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천궁2보다 한 단계 위 버전입니다. 그리고 KF-21 블록 업그레이드. 스텔스 캐노피 기술이 적용되면 KF-21이 어느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지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이 부분이 특히 화제가 됐는데요. 일본은 지금 차세대 전투기 GCAP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2035년 완성 목표예요. 근데 한국이 이 속도로 KF-21을 발전시키면 GCAP 완성 시점에는 한국이 이미 한 세대 앞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방산 전문 매체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왔고 야후 재팬 댓글에서도 이러다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미국 반응이에요. 미국이 이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좋아하지만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패트리어트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 방산업계 전문지에서 천궁2의 실전 성과는 패트리어트 시장에 경쟁 압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동맹국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자기네 무기 시장이 잠식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물론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은 여전히 깊게 이어져 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고 해서 미국과 경쟁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출수록 협력의 무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대등한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술 주권이라는 게 결국 외교 협상력이기도 하거든요. 스텔스 캐노피 기술, 천궁2 실전 데이터, KF-21 독자 개발. 이걸 다 갖추고 나면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거 너무 장밋빛 아니야? 과장된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보면요. 한국 방산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긴 해요. 엔진 기술에서는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군수 지원 네트워크는 미국처럼 전 세계에 깔려 있지 않아요. 대규모 전쟁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급 능력이 있냐는 질문도 있고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건 그 질문들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전 데이터 없다는 말은 지워졌고 핵심 기술 없다는 말도 지워지고 있고 납기 못 맞춘다는 말은 애초에 없었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남은 질문들도 하나씩 지워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일본은 사실 방산 강국이에요. 군사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이지스 쿠츠캄, F-35 운용, 자국산 레이더 시스템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일본 방산의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무기 수출이 극도로 제한됐어요. 그래서 실전 경험도 글로벌 시장 경험도 쌓기가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 일본도 무기 수출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2014년부터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수출이 일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살상 무기 수출도 조건부로 허용됐어요. 영국, 이탈리아와 GCF 공동 개발하는 것도 그 흐름이에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야후재팬에서 방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국 관련 댓글이 엄청 달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게 뭔지를 되짚어보는 반응이 많거든요. 진지하게 자기 비판하는 댓글들이 꽤 많아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속도가 다르다. 우리는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에 한국이 치고 나갔다. 이런 댓글들이요. 물론 반발하는 댓글도 있어요. 한국 무기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니냐. 단기간 실적이 전부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 근데 좋아요 수를 보면 자기 비판 쪽이 훨씬 많이 공감을 받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이 흐름을 냉정하게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한 UAE 공군 C-17. 이건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 더 필요하다는 신호였어요. 천궁2 실전 가이습 6%. 그동안 따라붙던 실전 데이터 없다는 말. 이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스텔스 캐노피, 독자 기술 확보, 세계 4번째 KF-21 완성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강의 실전 검증 완료. 이 포지션을 한국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터진 사건이 이번 C-17 착륙이었습니다. 일본이 야후재팬 댓글창에서 조용히 충격을 받고 있는 사이 중동은 계약서를 꺼내들고 있고 한국 방산은 조용히 다음 스텝을 밟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흐름이 10년 뒤에도 계속된다고 보세요? 한국 방산이 미국 바로 아래 2위권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진짜로 궁금합니다. 이런 흐름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KF-LCBD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G캡과 비교했을 때 누가 먼저 앞서 나가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